자, 우리가 지금까지 펑션을 이용만 했죠. 그냥 이미 있는 것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은 built-in function이라고 써 있다는 거는 이미 내장된 펑션을 썼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의 펑션,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우리만의 펑션을 만들겠다면은 어떤 문법만 잘 지켜줘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이 먼저 펑션의 이름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func1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자기 맘대로요. 그래서 하고 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제 이 펑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펑션 1의 기능이 고가와 저가를 더한 거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 7번 라인에 있는 이 줄 하나가 펑션을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만 한 거지 우리가 쓰진 않았죠. 그래서 쓰려면은 기존의 함수 쓰는 방법처럼 함수 이름과 괄호를 넣어서 그리고 그 값을 얻은 거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HL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플롯에 HL로 바꾸고 저장하고 에디트 차트를 하면은 이렇게 고가와 저가를 더한 값이 실제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펑션 1은 입력 값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근데 입력이 있는 함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펑션 2라고 해서 func2라는 이름으로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넣어주고 이 안에 이제 입력 값을 내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름은 역시 맘대로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a와 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a와 b라는 입력 값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 입력 값에 맞게 이 안에서 변수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 a, 입력값 b가 이 펑션 안에서 변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계산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또 정의만 한 거죠. 8번 라인은 정의만 돼 있는 겁니다. 정의된 거를 쓰려면은 fnc2 이름이랑 괄호랑 입력값을 집어 넣어줘야죠. 뭐 2와 3을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 뭐 C라는 게 있으면은 C에는 이제 2 더하기 3 된 결과에는 5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한번 H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고 저장을 하면은 자, 저 밑에 이렇게 5가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 펑션 2도 이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한 겁니다. 2와 3을 넣으면은 두 개를 더한 값이 결과가 5가 돼서 5가 밖으로 나와서 C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든 두 개의 펑션의 아주 큰 차이는 펑션 2는 입력이 있고 펑션 1은 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있는 펑션은 그 입력 값을 기반으로 얘를 변수처럼 이용해서 이 안에서 쓰는 거였고요. 펑션 1은 입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는 변수를 사용해서 내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펑션 2라는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펑션의 형태죠. 왜냐하면 이 펑션1은 기능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이와 로우를 더한 거를 반환해라. 근데 펑션2는 기능이 여러 가지죠. 하이와 로우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하이와 뭐 클로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와 3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펑션2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펑션3라는 거를 한번 만들려고 해볼게요. 그리고 a와 b를 받을 건데 여기에 좀 더 다양한 로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한 줄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엔터를 치고 탭을 누른 다음에 만약에 두 개를 더한 거를 일단 계산해서 C에다가 넣고 싶고 그리고 두 개를 뺀 거를 계산해서 D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펑션 3의 기능은 두 개를 더한 것과 두 개를 뺀 거를 계산을 했고 내보낼 때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만 내보내고 싶으면은 그냥 C를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D를 적거나.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내보내고 싶으면은 대괄호 안에 C와 D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한 펑션을 정의를 했고 저 펑션을 받을 때도 똑같이 대괄호로 두 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과 마이너스라는 어떤 변수 안에다가 내가 펑션 3에서 값을 뭐 이렇게 500, 10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500, 100이 펑션의 a와 b로 각각 들어가서 500 더하기 100 한 게 c에 들어가고 500 빼기 100 한 게
D에 들어가서 두 개를 밖으로 내보냈고 그 내보낸 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지우고 플롯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그려볼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해서 에르트 차트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는 여기 500 빼기 100한 뭐 그 값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는 500 더하기 100한 600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600과 400이 각각 플러스로 잘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인 스크립트의 입문이 끝났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로드맵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드로잉에 관심이 있다. 라인을 그리고 싶고 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작성해서 대시보드처럼 쓰고 싶고 아니면 플랫으로 어떤 이런 지표 그리는 거를 더 복잡하게 하고 싶고 아니면 레이블 글자를 그릴 것이고 하면 이제 드로잉 쪽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파인 스크립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파인 스크립트의 매뉴얼이나 어떤 예제 코드를 보면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스트래터지 테스터라는 전략 테스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의 어떤 내 조건에 맞게 롱과 숏을 해서 실제로 수익률이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를 테스팅 해보는 게 이 전략 테스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주식에 대한 자동 매매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움 영웅문에 있는 캐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갖고 조건에 맞게 뭐 엔드 이런 게 있네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뭐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인 스크립트를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거를 배우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파인 스크립트보다 훨씬 쉽죠. 왜냐면 이거는 뭐 복잡하게 영어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마우스로 띡띡 땡겨 와서 그냥 내 조건만 작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진짜 자동 매매를 파인 스크립트를 배웠지만 주식에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진짜 내가 스크립트를 짜듯이 파인 스크립트처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키움도 그렇고 뭐 다른 증권사도 오픈 API라는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오픈 API라는 거는 자기들이 자동 매매를 우리 고객들이 할 수 있게 자기들의 어떤 기능들을 공개한 거예요.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대부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면은 좋고요. 이 언어는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배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코인에 대한 자동 매매도 하고 싶어요. 그럼 업비트도 오픈 API 제공을 해주고요. 열어놨어요. 바이낸스도 오픈 API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우리가 활용해서 스크립팅을 짤 수 있게 해주는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면은 정말 좋고요. 제가 그냥 파이스크립트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파이썬 배우는데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먼 얘기지만 데이터 분석이랑 인공지능 이것도 많이 뜨는 이슈죠. 얘도 전부 우리 금융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시계열 분석 아니면은 예측하는 예측 모델 만드는 것들 아니면 그냥 간단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도 파이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인 스크립트와 파이썬을 같이 무게로 들고 가면은 어떤 우리가 금융 쪽에서는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크립트는 그저 툴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어설프게 한다고 도구를 어설프게 쓴다 해도 잘만 활용하면은 충분히 나한테 좋은 아웃풋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툴을 너무 잘 다뤄요. 나는 스크립트를 너무 잘해서 툴을 너무 잘 다룬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다뤄도 내가 저걸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런 스크립트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금융 쪽 관련된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계속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